저도 굉장히 심한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세 가지로 보통 나뉘거든요. 돈이랑, 그 다음에 사랑이랑, 그 다음에 꿈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동시에 세 가지가 무너졌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극복하고 그 어떤 사람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근데 진짜 어렵지 않거든요. 당장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는 것들, 하지만 효과가 즉흥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로 밝혀입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쌤, 엑소로 활동하고 있는 이선호라고 하고요. 제가 엑소라는 닉네임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사실 이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과학자로서 대학원생으로 연구를 한 10여 년 했습니다. 연구의 주제가 뭐냐면 사실 우리도 서로 대화를 하다가 집에 가면은 서로 다시 얘기하고 싶으면 카톡을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뭐 편지를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있는 세포도 엄지손가락에 있는 세포가 발가락에 있는 세포로 얘기하고 싶으면은 얘도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가지고 잘 포장해서 택배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작은 세포가 보내는 이 택배의 이름이 엑소좀이라 불러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 엑소좀이라는 그런 연구를 10여 년간 했고, 그래서 그 물질을 앞글자를 따서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키워드를 보시면 뭐 우울증 극복하기, 나태 극복하기 라고 이제 키워드를 보고 들어오셨을 텐데 당연히 제가 단순히 글로만 이걸 배워서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온 게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심한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를 몇 년간 앓았고 불안장애를 앓고 있었고요. 지금도 제가 좀 약간 마른 편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10몇 킬로를 살을 더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 이유가 사실 짤막하게 설명드리자면 제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고 30대가 돼서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을 좀 잘 못 봐고 재수 삼수하면 그거는 진짜 큰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저는 재수 삼수 개념이 아니라 30년 인생을 부정당하는 때가 있었어요. 자기련이 무너지는 계기였고, 근데 그때 또 제가 뭐 주식 코인을 또 잘못해가지고 그게 저 집에 빚이 좀 있어가지고 그 빚을 갚고자 잘못된 투자를 해서 제가 평생 번 돈을 또 다 날렸어요. 그리고 오래 사귀었던 그때 당시에 연인도 헤어지게 됐고,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세 가지로 보통 나뉘거든요. 돈이랑, 그 다음에 사랑이랑, 그 다음에 꿈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동시에 세 가지가 무너졌어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밑도 끝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었다. 근데 그거를 제가 과학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극복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 제가 굉장히 나태에 빠져 있었고, 뭐 사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 한번 하는 거나 5분 바깥에 걷는 거 쉽잖아요. 근데 정말 나태에 빠진 사람들은 그거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목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도 그런 작은 사소한 거 하나까지 힘들어 할 정도로 무기력증에 빠졌던 사람이었다. 근데 그거를 제가 극복하고 저는 그 어떤 사람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거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방법론적인 것들을 오늘 쉽고 재밌게 들려드리려고 왔습니다. 한 줄 요약 드리면은 햇볕 쬐면서 요거트 퍼먹어라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거를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여러분 이거 근데 진짜 어렵지 않거든요. 당장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는 것들, 하지만 효과가 즉흥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무기력증에 빠지거나 뭐 밤새 게임을 하거나 뭐 방학 동안 아무것도 안 하거나 그렇게 하다가 점점 이렇게 쌓이면은 이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양심이라는 거는 우리 뇌에서 베네피질의 바깥쪽에 이마 쪽 여러분 만져보시면 전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양심 역할을 하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이게 알게 모르게 계속 생각을 해요. 야, 너 이거 이틀째 이러고 있다. 야, 이거 일주일째 이러고 있다. 한 달째 이러고 있다. 이게 쌓이면 갑자기 폭발하면서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면서 갑자기 큰 의지가 생기면서 다음부터 내일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날 거야. 이러면서 이제 하거든요, 뭔가를. 내일부터는 이제 달리기 5km씩 뛸 거야. 근데 그게 사실 작심삼일이라는 단어가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긴 의지는 3일이 못 가요. 일주일을 못 가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히 내가 생각만으로, 의지만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몸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몸 중에 우리 의지를 만들어내는 뇌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럼 이 뇌를 조종하는, 뇌를 컨트롤하는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 신경전달 물질도 결국 원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바꿔 말하면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를 구성하고 그 물질적인 거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나 생각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질을 바꿔야 내 몸이 바뀌고, 내 몸이 바뀌어야 내 뇌가 바뀌고, 내 뇌가 바뀌어야 거기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이 바뀌어서 결과적으로 진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저도 막 한 달, 두 달 농땡이 부리다가 막 해야지 해서 3일 하다가 또 포기해보고 나도 안 된 놈이야 이랬지만 진짜 심한 우울증을 앓고, 그나마 제가 10여 년 동안 과학자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도구를 썼어요. 그래서 이게 내 물질적인 것부터 바꿔야 되구나, 내 몸부터 바꿔야 되겠구나,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을 만들어주는 꺾이지 않는 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것저것 논문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실 동기부여를 가지고 행복감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는 몇 가지 호르몬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세로토닌, 그 다음에 도파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잘 컨트롤할 수 있을까?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햇볕 쬐기였고요. 두 번째가 요거트 퍼먹는 거였어요. 이거 두 개만 꾸준히 하셔도 굉장히 밸런스가 잡힌 세로토닌, 도파민 분비가 유도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방법론적인 이야기들은 뒤에 얘기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아까 도파민, 세로토닌을 언급했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뭔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진취적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개척하고, 이렇게 나는 오늘 이거 먹어야지, 나는 이거 먹어야지, 이렇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이런 신경과학자들이 반대되는 의견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없다, 너는 이미 다 정해진 길을 가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 몸에서 사람은 순간순간의 기분에 따라서 그 순간의 선택이 바뀌고요, 그 순간의 선택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꿈이나 인생이 바뀔 수 있고요, 그것들이 쌓이면서 전체 여러분들의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순간순간의 기분을 바꿔주는 핵심 호르몬이 질문해 주셨던 도파민, 세로토닌이야. 왜냐면 얘네들이 동기부여를 유발하고요, 또 행복감을 유도하는데 일조를 하는 큰 도움이 되는 호르몬들입니다. 근데 도파민 같은 경우는 조금은 자극적이고 단기적인 성취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토닌은 좀 더 잔잔하지만 장기적인 동기부여를 불러일으켜주는 호르몬이라고 볼 수 있고요. 도파민은 어떻게 보면 좀 인스턴트 음식 같은 느낌이고, 그 다음에 세로토닌은 대한민국 국민은 꼭 먹어야 되는 가정식 백반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보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파민이 무조건 나쁘고 세로토닌 무조건 좋고가 아니라 둘 다 컨트롤 잘 하셔야 인생을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제가 다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도파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독 이꼴 도파민. 왜냐면은 되게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했던 되게 그런 핵심 키워드들이 전부 다 도파민 분비와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심각한 게임, 게임이 무조건 제가 중독이라는 거 아니고요, 정말 진짜 밤을 새가면서 진짜 일주일을 밤을 안 자고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도박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극단적으로 도파민을 굉장히 많이 분비해서 이 건강한 도파민 분비 체계를 무너뜨린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극단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시청치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다 도파민 때문에 형성되는 나쁜 습관이거든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큰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날부터 새벽 6시에 일어나야 되겠다 해서 의지를 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한 3일, 4일 열심히 합니다,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게 사람 인생이라는 게 변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회사의 회식이라던가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생겼다던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던가, 그러면 이제 바이오리듬이 깨지면서 그 다음날 알람이 울리면 깨긴 깨요, 나와의 약속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80억 인구 중에서 가장 고뇌에 빠진 사람이 됩니다. 일어날까? 오늘만 잘까? 계속 고민하다 결국에는 대개는 포기해요. 왜냐하면은 맨날 하는 거니까 오늘만 자고 내일 다시 하자. 근데 그때 포기하면서 베개에 얼굴에 파묻는 순간 엄청난 도파민이 분비된대요. 우리 뇌가 사실 이 호모사피엔스는 30만 년의 역사 동안 도파민이 어떻게 분비됐냐면요, 뭔가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대개는 이제 사냥이겠죠. 그 다음에 달성했을 때 도파민이 분비되고 성취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 뇌는 거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기다리고 참고 인내해야 도파민이 분비된다 라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갑자기 현대사회 근 30만 년 중에서 0.1%도 안 되는 약 100년도 아니죠, 한 50년, 20년 사이에 스마트폰이니 30초 릴리스 틱톡 계속 넘기면 새로운 자극적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맛있는 거 너무 많아. 그냥 배달해 주문 이러면서 띵동 하면 바로 오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쉬운 포기, 쉬운 선택으로 굳이 내가 안 참아도 도파민이 막 분비되는 환경이다 보니까 뇌가 이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딱 포기했을 때 뇌 입장에서는 뭐야, 내가 30만 년 동안 이렇게 노력해서 도파민이 분비되고 어렵게 도파민 분비했는데 이렇게 쉽게 도파민이 나와? 야, 이거 계속 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처음이 어렵지 2번, 3번은 쉽다고. 처음에는 이거를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같은 상황이 왔을 때 또 오면 오늘도 자자, 오늘 자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도파민이 사람을 이제 인생의 바이오리듬을 깨고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이런 식의 도파민 분비 있잖아요, 쉬운 선택이나 쉬운 포기로 분비된 도파민 분비는 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처음에는 한번 자면 다 좋아요. 또는 아침에 늦잠 잤는데 1교시야 수업이, 근데 그 휴강이었대. 기분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맛을 못 잊어가지고 1교시 수업이 있는데도 가야 되는데도 안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복되면은 도파민이 내성이 생겨서 행복감을 못 느껴요. 결국에는 나태한 나로, 불행한 나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은 여기 있습니다. 30만 년의 역사 동안에 우리가 도파민을 분비하는 이 체계가 뭐였죠? 그냥 쉬운 선택 포기가 아니라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달성했을 때 도파민이 분비된다고요. 이렇게 분비가 되면요, 내성이 없다 그래요. 참 이게 그리고 좋은 게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도파민이 분비된대요. 두 번째, 목표를 설정해서 노력을 해서 달성했을 때도 성취감으로 또 도파민이 분비가 돼요. 그리고 이 도파민 분비들은 내성이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도파민 컨트롤 방법으로 목표를 세우는 방식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사실 뻔한 얘기잖아요. 왜냐면은 누가 목표 못 세워? 나도 그래서 새벽 6시 하기로 했는데 안 되는데 어떡해요? 왜 안 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세워요. 우리 내 입장에서는요, 뭔가 목표를 세웠는데 이거를 자기가 생각했을 때 달성 가능성이 높을수록 하려고 하고요, 낮을수록 안 하려고요. 이번 한 달 동안 책 100권 읽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열심히 했는데 혹시 안 되면 도파민 분비 안 되잖아. 그러면 포기하려고 해요. 바꿔 말하면 100%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거는 뭘까요? 큰 목표가 아니고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뭔가 원단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분들 중에서도 몇 달을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나태에 빠지거나 그래서 나 이 강연 듣고 이제부터 진짜 열심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오늘만큼은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불 개야지. 작은 목표. 여러분 이불 개는 거 솔직히 10초 20초만 하잖아요. 그리고 뭐 오늘은 내가 양치질 3분 이상 할 거야, 아니면 오늘 하루 동안 딱 5분만 걸어보자,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목표를 하면은 그 목표를 설정하는 거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파민이 분비되고요. 그리고 설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몇십 초 안 걸리죠. 참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성취를 딱 했죠? 그러면은 또 도파민 분비돼요. 그러면 또 행복감을 느껴요. 근데 이게 또 내성이 없거든요. 그럼 우리 뇌 입장에서 이게 되네 이러면서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작은 목표를 달성한 뇌는 중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뇌에 준비된 상태의 뇌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꾸준히 하니까 나 이거 이번에는 한 5분 걷는 게 아니고 한 10분 달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오늘 2분 개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기 한번 돌릴 수 있을 것 같아. 중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의 뇌가 된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그걸 꾸준히 하다 보면 결국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의 뇌가 되고요. 그게 쌓이면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을 관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준비된 상태의,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을 만들어주는, 꺾이지 않는 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도파민 컨트롤 방법으로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라. 저도 그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세로토닌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햇볕 쬐면서 요거트 퍼먹으라 해서 이 햇볕 쬐는 건데요, 결국 정답은 우리 조상들에 있어요. 30만 년의 역사를 봤을 때 뭐가 자연스러운지 한번 보세요. 실제로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밤낮이 바뀐 일을 하시는 분들은 미국 연구 그룹에서 결과가 났는데 수명이 40% 이상 났습니다. 거의 한 20년 30년 빨리 죽는데요. 이게 사람이란 건 해가 떴을 때 햇빛을 받고 일어나야 되고요, 해가 지면 밤이 됐을 때는 잠을 자야 돼요. 극단적인 케이스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근데 그 자살률보다 4배나 자살률을 많이 하는 나라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몰랐죠? OECD 국가는 아니지만 그린란드라 그래서 그곳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분들이 자살하는 비율보다 4배나 많은 분들이 자살하고 있다 그래요. 왜냐면은 거기는 극지방이다 보니까 하루 종일 몇 달간 햇빛이 계속 지는 백야 현상이 지속되다가 또 어떨 때는 밤만 계속 있는 극야만 지속돼. 그러니까 이 밸런스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안 돼서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인류는 30만 역사 동안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해가 뜨고 해가 지면 잠이 자다 보니까 우리 호르몬 자체가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바이오리듬이. 해가 뜨면은 잠을 깨게 해주는 이제 각성 호르몬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분 좋게 해주고 동기부여를 불러일으켜주는 제가 말씀드렸던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세로토닌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의지를 가지고 뭔가 기분이 좋게 동기부여를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뭔가 굉장히 기분 좋았던 일, 또는 오늘은 뭔가 기분이 좋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동기부여가 충만해, 그런 날이 가끔 있잖아요. 그런 날 유심히 생각해보면 그날 되게 날씨가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햇빛을 받으면 세로토닌이 나오고 그 세로토닌 덕분에 동기부여가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각성 호르몬도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굳이 일어나서 막 졸린 눈 비비면서 커피 드시지 마시고 햇빛을 한 20분 쬐면요, 동기부여 호르몬 세로토닌도 나오지만 각성 호르몬도 나오니까 잠도 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커피 한 잔 드시지 마시고 햇빛 한 잔 드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뿐만 아니라 세로토닌이 나오면은 낮 동안 기분 좋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동기부여도 불러일으켜주고 잠잘 때 이 세로토닌이 숙면을 취하게 해주는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그럼 또 꿀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말라라는 게 이런 환원론적으로 분석해봤을 때 다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팁을 드리자면, 저는 새벽 기상을 하는데 햇빛 안 뜰 때 뜨는데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햇빛 조명이라 그래서 세로토닌을 나오게 해주는 조명도 팔아요. 가격도 별로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조도가 있는데 1만 럭스 이상, 1만 룩스 이상의 조도를 팝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틀어놓고 음악 들으면서 한 20분 정도 쬐고 있어봐요. 그러면 세로토닌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바이오 리듬을 다시 되살릴 수 있다. 그리고 햇빛 쬐일 때도 나가서 쬐면 자외선 많으니까 그냥 유리창 앞에 두면 자외선을 맞고 햇빛을 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큰 루틴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요거트 퍼먹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도파민, 세로토닌 동시에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요거트 퍼먹는 거거든요. 일단 요거트 퍼먹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미국 펜실베니아 의과대학에서 네이처지 연구 논문 낸 게 있는데 유전적으로 똑같은 쥐들을 구입을 해서 연구를 했는데 어떤 쥐들은 계속 동기부여가 충만하게 쳇바퀴를 돕니다. 근데 어떤 쥐들은 매일 잠만 자요. 어떻게 이렇게 유전적으로 똑같으면 거기서 발현된 단백질 이런 것도 비슷할 건데 왜 이렇게 다르지? 그래서 열심히 쳇바퀴 도는 쥐랑 맨날 잠만 자는 동기부여가 없는 쥐를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게 정답이 뭐냐면요, 우리 사람은 3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세포 수보다 더 많은 생명체가 우리 장에 살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장내세균이에요. 약 50조 마리에서 100조 마리가 산다 그러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 세균들이 우리 몸에 붙어 자라는지 우리가 세균에 붙어 자라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정도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관가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쳇바퀴를 열심히 도는 쥐들은 장내 유익균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나태한 쥐들을 봤더니 장내 유해균들이 되게 많았대요. 과학자들 이런 거 보면 못 참거든요. 그래서 쳇바퀴 열심히 도는 동기부여가 충만한 쥐들의 유익균을 다 없애봤어요. 항생제를 넣어서. 그랬더니 얘네들이 쳇바퀴를 안 돌아요. 유해균한테 유익균을 넣어줬더니 얘가 갑자기 의지를 보이면서 쳇바퀴를 돕니다. 실제로 수많은 셀 사이언스, 네이처지 같은 메이저급 연구 그룹에서 내는 결과들을 보면은 이 장내 세균들이 우리가 먹고 남은 이제 식이섬유라 그래요. 그런 것들을 먹고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동기부여와 관련된 호르몬을 만드는 도움이 되는 중간 대사산물을 우리 몸에 계속 공급해주고 있대요. 그럼 그런 것들이 공급되면은 도파민, 세로토닌이 원활하게 합성이 되고 그게 결국 나의 중요한 거 꺾이지 않는 마음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케이스를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조울증 환자분이 있었어요, 미국에. 그분이 진짜 엄청 오랜 기간 동안 살이 수십 킬로그램 넘게 빠지고 조울증 약을 수십 가지 넘게 먹고 입원도 수십 차례 했는데 안 나았어요. 그런데 단 한 번의 치료 덕분에 갑자기 퇴원을 하고 그리고 조울증이 완벽하게 치료가 됐다 그래요. 그 치료가 뭐냐면요, 좀 약간 충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건강한 남편의 똥을 이식받은 거였어요. 진짜 이게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 미국 의학계에서는 치료를 하고 있고요. 건강한 사람의 똥 1g에는요 유익균들, 장내세균이요 최소 1000억 마리에서 1조 마리가 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똥을 받아서 잘 정제해서 유익균들을 이렇게 따로 이제 분리를 해서 이런 것들을 직접 직장을 통해서 주입하거나 또는 알약이나 먹는 걸 통해서 해서 한 방에 내 장에 있는 이 구성 장내세균 총을 바꿔버리는 원샷 치료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과 2달 전에 FDA에서 승인까지 났습니다. 알약으로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농축해서 우울증이나 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용도로 지금 승인이 됐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똥을 팔아가지고 돈 버는 분도 되게 많아요. 건강한 똥을 팔면은 진짜로 몇십 달러 주거든요, 미국에서는. 이게 전 세계에서 그래서 대변은행도 생기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대변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실제로 이 장내 세균이 어떤 세균이냐에 따라서 내 몸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유산균 요거트는 사실 먹으면은 잠깐 살다가 는데요, 그냥 죽어버린다고 해요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평생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달 퍼먹고 후 가봐야지 이게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우울증 앓고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요, 작은 목표나 햇빛제이가 아니었어요. 요거트부터 퍼먹었어요. 논문을 찾아보고 내 장내 세균 중에 어쩌면 뒤틀린 걸 수도 있겠다 해서 직접 밥 대신에 거의 밥 분량으로 매일 5년을 퍼먹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똥 검사를 했는데 장내 유익균은 평균 30대 대비 56%도 없고요, 유해균은 평균 30대 대비 거의 저는 없어요. 그냥 0이에요. 0 거의 0.14배 80-90% 낮대요. 그래서 그 자료는 아마 위에 떠 있을 거라고 제가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을 만들어주는 건 꺾이지 않는 몸이기 때문에 요것들 퍼먹기 꾸준히, 그리고 햇빛 쬐기, 이걸 통해서 작은 동기부여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이불 개는 것도 사실 진짜 우울증 환자들은 큰 목표거든요. 근데 요것들 퍼먹는 거랑 햇빛 쬐기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 이불 개기라든가 작은 목표가 진짜 큰 목표로 보이는 게 아니고 작은 목표로 보일 거예요. 그럼 그때서부터 작은 목표, 중간 목표,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막 몸을 이제 조절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유산균 이런 것들도 사실 사드시지 마시고, 이거 약간 꼼수인데 유산균 하나 사셔서 요거트 메이커 팔거든요. 2만 원이면 사요. 그 다음에 우유도 싸잖아요. 요거트 메이커에 우유 부어서 가루 좀만 넣으면 얘네 불어나가지고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한 달짜리 사서 지금 5년째 먹고 있거든요. 동결 건조된 거는 유통기한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실질적인 팁을 토대로 삶을 조금씩 바꿔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제가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남의 큰 병보다 작은 감기 걸린 게 자기 인생에선 더 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물론 저보다 더 힘든 케이스가 많겠죠. 이제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근데 저도 진짜 5억, 6억이 넘는 돈을 날려보기도 하고, 저희 집안도 굉장히 빚쟁이들이 몰려가 빨간 딱지도 붙어보고, 그리고 제 꿈도 다 날아간 적도 있고 사랑도 날아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고, 그리고 심한 우울증을 알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만의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이런 과학적인 방법론적인 걸 통해서 저도 극복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하기 싫은 분들 너무 이해하고, 저도 그랬고, 그렇지만 세상 모든 것들은 영원한 행복도 없고 영원한 불행도 없다 생각해요. 파도가 이렇게 오면은 흘러왔다가 다시 나가는 것처럼, 바람이 불어왔을 때는 다시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그런 마인드에서 시작한다면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불행도 영원하지 않구나, 파도가 쳤다가 다시 가는 것처럼 갈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에서 작은 이런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씩 바꿔가면은 여러분들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또 다른 오프라인 자리나 아니면 또 다른 유튜브에서 저를 보게 된다면, 엑소님 그때 그 강연 덕분에, 뉴사이드의 이거 덕분에 제가 조금은 인생이 도움이 되고 행복해졌습니다 라는 댓글을 또는 직접 만나서 인사를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도 열심히 요거트 퍼먹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